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입니다. 네. 아까 인사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법에 그 인간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서 법관으로서 일하고 싶다라는 또 뭐 그 기본권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법관이 되기로 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최근에 그 후보님께서 어떤 판결을 하신 내용을 보니까 과연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이렇게 판결을 해오신 분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의 실수로 내용을 작성했다고 한다면 그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뭐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실수를 하게 된 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경위를 따져서 일반 건전한 상식에 또 비추어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전한 상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후보님께서는 2015년 그 부산 고등법원 창원 제1민사부에서 근무하셨죠. 네. 그래서 당시에 그 보험사의 종신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보험사가 그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그 이슈가 많이 됐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워낙에 가입자들이 많았고 또 문제 제기하는 가입자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상식에 비춰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상당수의 많은 시민들, 국민들께서 보험사가 얘기하는 실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실소를 금치 못하는 그게 말이 되느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대형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 이와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2016년 대법원에서 그래서 자살보험금 지급을 명했고 또 금감원에서도 약관대로 자살 그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 징계 및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좀 이렇게 올해 들어서는 생보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까지도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당시에 2015년 그 판결을 하셨는데 그때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자살이 제2사망 특약에 의해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특약 체결 시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사항이다. 제2사망 특약의 면책 제한 조항은 특약 약관의 취지와 쌍방에 의해서 약관의 재정 경위 등에 비춰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관을 둘러싸서 계약 당사자 간에 특히 보험 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그리고 약관의 내용상의 실수로 표기된 것까지 그 의도까지 보험사의 의도까지 읽을 정도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네,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네. 하셨다. 혹시 보험 가입하신 거 있으신가요? 자동차 보험 외에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외에는 없으시다. 네. 약관 다 읽어보셨나요? 뭐 작은 글씨도 있지만 그냥 대충 네. 쓱 훑어보는 정도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조차 일반적인 뭐 자동차 보험을 비롯해서 생명보험의 이 생명보험에 있는 약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너무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모든 국민들이 이 약관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조금 꼬치꼬치 묻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법에 조금 더 인간적인 의미를 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실제 이 법관으로서 종사하실 때 누구 입장에서 때로는 국민들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인식과도 너무 동떨어진 그래서 매우 의도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힘이 센 대기업 편에서
판결을 너무 자기적으로 하신 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네. 이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좀 많이 유념하면서 재판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공감하신다는 거죠? 그때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당시 그 건가요? 사건의 쟁점은 이 자살이 재해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하나의 큰 쟁점으로 부각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재해에 해당되느냐가 아니고요. 2년이 지나면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자살의 경우도 보험금 지급을 한다. 이게 이제 약관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자살 사건에 대해서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이죠. 근데 2년이 지난 뒤에 자살의 경우 재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에 대한 약관 내용이 실수로 기재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셨다는 거죠. 네. 이 실수라는 판단 자체가 그 당시에 판결을 내리실 때 법관의 지나친 주관적 그 판단이 개입됐다는 생각이 들 뿐만이 아니라 객관적 뭐 어떤 정황이나 증거도 없고 보편적인 인식과도 상당히 괴리가 있는데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렇게 내리셨던 판단의 배경에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오히려 소외시키는 그런 그 판결을 해오신 법관으로서의 잘못된 그런 그 소신들이 전제된 건 아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도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펴서 명심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살펴서 명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은 재해상해로 인해서 이미 보험금을 받고 그다음에 특약사항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자살로 인한 추가적인 보험금을 달라라는 소송으로 보여졌는데 그 당시 이게 하급심에 많이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유사 사건이. 그래서 다른 법원의 예도 좀 참고하면서 나름대로 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해석을 좀 하자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네, 정인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